교감생 기록.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프로젝트 학습이라든지 프로젝트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친 것도 그렇게 뭐 전혀 안 해봤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좀 배우고 싶어서 그러고 왔거든요. 네, 네, 제가 어느 걸 알고 있는지 어느 걸 모르고 있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시간을 오히려 더 많이 뺐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네, 열심히는 해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제가 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현경 선생님 그러면 네. 아, 저요? 네. 제가 오늘 퇴근하면서 제 교무실에 있는 PC를 안 가져와가지고 집에 있는 꽂은 PC를 했더니요. 이게 버퍼링이 돼가지고 속도가 좀 느리네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정보 교사로 계속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부전공으로 정보를 담당을 했는데 전공을 한 거보다 훨씬 더 오래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거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입시 과목이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그냥 부담되지 않는 정도의 교육을 이제 했었고요.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교과를 한 거는 참 되고요. 제가 이제 파이썬을 방과후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이제 개인적으로 좀 했고요. 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 이제 그 스크래치라는 기본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를 접근을 할 때 갑자기 언어로 시작을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이제 부담이 될까봐 그 스크래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알고리즘 설계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서서히 접근을 했고요. 그 팀을 나눠서 그 프로그램 학습 코딩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 10차시 정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게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완벽한 것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팀을 이뤄서 교과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크래치로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표하고 또 참고도서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진로와 연계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4명의 아이들이 각각의 역할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험만 있고 제가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도 많이 느끼고 또 아이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팀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라고 하는 과정을 좀 원활하게 잘 하고 아이들이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손윤아 선생님 이제 인터넷상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확실히 제가 주입식으로 뭔가 이렇게 수업을 하고 그거보다는 이렇게 설계부터 또 발표까지 산출물을 해서 하는 그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제가 도움을 준 건 많이 없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뭐 진행하는 것 자체도 그렇고 계획 세우고 아이들을 독려하는 것 그리고 협업하는 과정 조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스킬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교사의 스킬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많이 배우고, 특히 인문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이 아이들한테 또 AI 접목시켜서 그런 프로그래밍 교과에서의 역할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도 좀 많이 되고요. 그래,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이제 교사인데, AI로 이제 우연히 융합 연구회를 이제 알고, 저번에 이제 이 손윤아 회장님께서 이런 프로젝트 모임을 한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괜찮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들 좀 얘기를 하고, 특성화에서는 사실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회자되어 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뭐 앞에서 명령호 선생님처럼 저도 어떤 과제를 주고 주제를 선정해 주고 팀을 꾸리고 어떤 기관을 줘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뭐 어떤 결과가 중요하죠. 어떤 이제 뭐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그런 도구를 쓰고 어떤 결과를 내고 그래서 만든 걸 갖고 이제 발표를 시키는 것까지 쭉 봤는데, 선생님으로서 또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교사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보고 실제로 해봐야지만 애들에서 그 장단점을 볼 수도 있고, 역지사지로 이런 것이 좀 안 돼 있구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입식 교육만 받아왔고 또 그런 거를 강조해서 쭉 살아봤는데, 이제 많이 상황이 틀려졌고 이런 데서 저한테 도움이 되고, 더군다나 이제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보고 어떤 결과까지 나누는 데가 쉽지가 않은 거고, 또 저도 애들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애들도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애들이 있고 무임승차하는 애들도 있고 어디서 이제 조직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피드백을 받아보면 참 애들이 많이 성장해 있고 애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는 문제나 문제 해결 능력이나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NCS에서 10가지 요소들이 다 각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좋은 기회다. 그래서 뭐 어떤 주제로 되고 또 이 모임이 어떤 결과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일단 이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해보고 있고, 결과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흥미를 갖고,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사들은 역시 자기가 부족되는 걸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데 갈등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슨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이제 평생 학습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애들을 가르친다는 교사 입장에서 또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을 좀 횡설수설하게 하네 이게.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모임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선생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게, 현경 선생님도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하시면서 결국에 비슷한 그 고민이신, 모든 선생님들이 대부분 고민하시는 게, 아이들 팀 짜주는 것부터 그걸 이제 또 과정을 잘 이렇게 해서 협업하게 하고 갈등 없이 해가지고 결과물까지 잘 이렇게 끝내게 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중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식 이게 전달하는 수업이 훨씬 쉽다 보니까 저도 되게 실패도 많이 했고 하다가 폭력 뒷전까지 애들 왜 가버리고 막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위축돼서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근데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고 미래 수업에서는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그 정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4명이 생각을 해보니까 팀 프로젝트 수업을 지금은 하게 되면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도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하지 않으시죠? 주의식 교육만 했으니까. 그러면 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이 이 팀플에서 이런 게 힘들겠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책이라던가 이런 걸 좀 가지고 다시 그 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향상시키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우리의 이 모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이제 생각한 거 우리 이렇게 4분 선생님들 중에서 한 과목을 좀 선택을 일단 해봐서 그 선생님의 그 과목의 교과서를 같이 보고 같이 이제 그럼 이 1단원부터 끝단원 중에서 이 1단원에서 같이 프로젝트 수업할 수 있는 게 뭘까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수업을 같이 설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과목도 있고 또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또 교감 선생님 나름대로의 그 시각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국어라서 다르게 들어갈 것 같고 컴퓨터도 인공지능 하시니까 인공지능 모두 융합이 되고 정보교과도 마찬가지로 그 해오신 것처럼 그런 설계로 해서 그래서 한 과목을 정하고 그 과목을 같이 프로젝트를 설계해서 설계를 해주는 것까지 이제 우리가 하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되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저 생각엔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게 기록이잖아요 프로젝트. 그래서 회의하는 거, 수업 설계하는 거 이런 거를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서 나중에 이게 처음부터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른 뭐 후배 선생님이라던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고민하고 사실은 거의 다 비슷하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프로젝트 하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아이들 갈등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줌에서 수업 보통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니까 남겨놓고 나중에 그래도 선생님들한테 도움 될 만한 게 있으면 이런 걸 좀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설계했고 교사가 같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왔고 실제로 해봤더니 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해가지고 그 세세한 거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부터 세세한 거를 공유 드려보면 어떨까? 이건 제가 가진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팀플을 해보니까 교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너무 힘들더라. 애들 입장을 돌아보니까 뭐 이런 거 살아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아이디어입니다. 편하게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서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그 팀 프로젝트의 주제가 우리가 가리키는 교과목에서 어느 한 단원을 맞아서 그 도구를 어떤 걸 쓸 건지를 협의를 하고 이렇게 가자는데 그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줌으로 회의하는 게 대면 수업하고 많이 차이서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의사 전달이 불확실하고 명확하지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저 단점이라 그러면 저렇게 서로의 의사소통을 확실하게 하기가 좀 힘들다, 소통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 또 좋은 점으로 생각하면 그 어떤 시간만 정한다면 그 장소와 저기에 구별하지 않고 자기가 각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수렴할 수 있는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듯이 어떤 단원이라면 저는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가 맡은 교과목은 그 이 프로그램 이제 문법도 있고 분석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인공지능이니까 인공지능에서도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지금 파이썬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제 그래서 파이썬 인공지능 교과서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뭐 아까 그 명동역 인문계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대학 입시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지만 결국은 애들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컴퓨터나 이런 도구들을 모르고 어떤 직종이나 어디든지 생존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좀 축약한다면 그 인공지능 부분에서 파이썬을 가리키는 그 한 파트를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인공지능 파이썬을 한 파트로 잡아서 이거를 주제로 해서 우리 4명이서 이 단원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실제로 선생님들이 바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예예.
그럼 만약에 이 인공지능 파이썬을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다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차시가 몇 차시 정도로 되어 있나요? 차시 구성은? 보통 뭐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한 학기라고 하면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로 생각하면 그 17차시 지금 이렇게 정도 잡고 대학이라 그러면 15차시를 이렇게 잡죠. 근데 아,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그러면 한 학기용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음, 뭐 1년 과정으로 할 건지 그거는 뭐 기초 과목으로 잡을 수 있는지 심화 과목을 하는 거에 따라서 또 또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서 이제 교육 정책이나 교육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어떤 또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예. 네, 일단 그러면 인공지능 과목에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걸 하나를 잡아서 한 학기나 1년 단위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팀 프로젝트로 잘 설계해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성이나 역량 뭐 이런 거 이 팀 프로젝트에서는 결과물도 있지만 그 과정 중에 협업하고 사람들하고 갈등 해소하면서 창의적이기도 문제 해결력도 길러가면서 인성과 역량을 같이 길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까지 네. 녹여내자. 일단 그렇게 제안 어, 주신 거죠. 예, 예. 다른 선생님들도 편안하게 첫 시간이니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파이썬은 잘 모르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한 학기 정도부터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확장시켜 나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그럼 파이썬 주제로 하시는 거는 괜찮으세요? 더 들어보고 일단 주제가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럼 들어보고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 예, 현경 선생님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네. 파이썬을 도구로 한다는 건가요, 선생님? 파이썬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구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께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좀 다뤄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인공지능에서도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지금 학교에서 가리키는 거는 그 사회에서 보기는 좀 다 일반적인 거로 조금이죠, 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여러 파트인데 근데 말하는 게 지금도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그중에서 이제 머신러닝이라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언어가 이제 파이썬 언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으니까 연수들도 그쪽에서 좀 많이 하고 있고 자료들도 많으니까 좀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 왕초보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초등학교에서는 지금 뭐 파이썬을 예. 안 그러니까는 하는 사람들은 거의 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하시고 어. 일반적으로는 잘 안 하시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지금부터 저도 이제 책을 봐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하면은 어. 가능한 거죠. 네. 아 예. 저도 잘 모릅니다. 잘 모르 이렇게 말하니까 뭐 제가 잘하는 것 같은 얘기지만 저도 하면서 더 배우고요. 네. 해 보고 싶고 왜냐면 저도 학교에서 파이썬은 이제 연수만 많이 받았지 한 3-4년 동안. 그래서 뭐 음, 따라하기는 이런 건 했지만 무슨 도구를 쓴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다른 선생님 다른 분들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안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게 기대가 되고요. 너무 저도 두렵죠. 근데 이제 뭐 쪼끔 아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여행을 가면 이제 제일 행복해하는데 음, 여행하면 이제 "해외여행을 가자." 그러면 "아 그래. 유럽 여행을 가자." 뭐 "미주 여행을 가자." 그러면 일단 가려면 뭐 어학이 돼야 되냐. 근데 사실은 어떤 패키지 여행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별로 자기가 쓸 영어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자기가 배낭여행을 하고 뭐 티켓팅을 다 하고 의지를 한다면 영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때도 가서 보면 뭐 모자라면 사전도 뒤져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저도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이 꼭 어떠한 툴을 써야 된다 뭐 또 어떤 언어를 써야 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모임 자체가 인공지능 융합 연구회니까 근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요즘에 가장 핫한 언어가 이제 파이썬 언어고 이런 걸 음. 쓰니까 하면 어떨까. 근데
모르겠어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근데 한 학기 분 수업을 파이썬 수업을 설계하는 건지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선생님하고 좀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그 프로젝트라는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의 성격인지 사실은 저도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참여했는데 뭐 한다니까 저는 일단 다른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낸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예. 우리 4명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4명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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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 예, 사실은 예, 그렇죠. 본질은 네. 음. 그래서 저도 그 애들하고 파이썬으로 네, 구현하는 어떤 인공지능의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그런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제가 맞나요? 예, 예, 괜찮습니다. 뭐 너무 자신 없어지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선생님도 이제 애들을 지도해봐 있지만 가장 말 많이 하는 친구가 결국까지 가장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많이 되면 하고 있죠. 그쪽으로 막 비중이 다 그쪽으로 싹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쪽으로.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또 바람직한 것 같지가 않고 어차피 다 모르는 건데 선생님들이 다른 4명이 다 얘기를 해봐야 관심사나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에 개진이 되고 합의가 돼야지 이게 그럼요. 네.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 난 모르니까 너가 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거기 나중에 보면 별로 별 효과가 없는 안 것 될 것 같아요, 같아요. 애들. 저는 그래서 팀 프로젝트 할 때 리더를 다 돌아가면서 다 하게 하거든요. 한 번씩. 우리도 한번 저거는. 그러면 현경 선생님이 아까 파이썬 해보셨다 하시니까 현경 선생님이 좀 해보셨으니까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아, 우리가 판단하는데 조금 해볼게요. 그럼 파이썬하고 스크래치 프로그램 하신 거예요, 주로? 그러니까 파이썬으로 방과후를 했고요. 네. 방과후를 해서 아주 기초 문법만 해서 뭐 터들 명령어 가져와 가지고 그냥 그래픽 이렇게 보여주는 것까지 그냥 음, 아주 파이썬을 모르던 아이들이 그렇게 가서 이렇게 한 14차씩 가지고 음, 방학 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 같이 배우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프로젝트는 아니고 그냥 방과후니까. 근데 네. 방과후여도 이 황정원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실습 과정은 정말 하나하나 아이들을 다 봐줘야 되잖아요. 뭐 오타 나서 뭐 컴파일 안 되는 것까지 해서 그렇게 봐주니까 나중에 그냥 뭐 코드 베껴서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파이썬은 접근성이 굉장히 쉽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제가 안 해봤는데 이제 문법적인 그런 과정은 아이들하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스크래치 이제 프로그램은 뭐 그걸 가지고 알고리즘 설계부터 해서 어, 이제 산출물 구현하는 거는 같이 아이들하고 쉽게 아이들도 이제 그림으로 보이니까 쉽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거는 전혀 이 파이썬하고 연계는 안 시켜봤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가 아직 안 돼 있고요. 그래서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로 우리 네 분이 이렇게 한다면 이제 공부하면서 그걸 인공지능의 머신러닝 그런 파트를 어떻게 구현해내는 것인지까지 간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음, 이제 머신러닝에서 구현해야 되는 그거를 어떤 다른 교과와 연계를 시켜서 융합적인 것까지 간다면 더 좋겠죠. 음,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생각이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호기심이 좀 많이 생기네요. 배우고 싶네요. 음.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희가 주제는 그 프로젝트 수업 설계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 그래도 이렇게 팀 프로젝트 수업을 했더니 애들도 행복해하고 역량도 개발되면서 처음부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애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 복합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향상되었다라는 것까지 그런 것까지 향상되게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파이썬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우리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수업이 주가 아니고 어떤 그 교과목에서 그 활동을 통해서 팀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과 역량을 함양시켜주고 걔네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딜 가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협업해가지고 구글이나 애플에서 막 협업 잘해가지고 창의적인 물건들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인재를 키우는 그런 수업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럼 저는 잘 모르니까 파이썬 지금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으로 그런 팀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용이한지 괜찮은지 냉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하신 그 프로그래밍을 해보신 두 선생님께서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쓰는 도구나 뭐 이런 거는 하겠다 하는데 뭘 할 건지를 뭐 단시간에 지금 뭘 만들자, 어떤 걸 적용해서 어떤 걸 실현해 보자, 그게 지금 명확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주제는 팀 프로젝트잖아요, 저희가. 그럼 예를 들어서 또 네. 걱정되는 건 애들이 팀 프로젝트 수업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이게 그렇죠. 저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나머지 이렇게 대안적인 부분도 계속 질문을 던져보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 파이썬 그러면 우리 같이 인문계 쪽이나 교감쌤 같은 경우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일단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생경해요. 그런데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어려운 그거를 팀 프로젝트로 설계했을 때 둘 다 스트레스가 되진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래요. 파이썬이라고 하고 어려운 거 그리고 에드릿이라는 팀플을 접목해서 우리가 수업 설계를 아주 잘했더니 그 어려운 것을 팀플로 잘 해내서 뭔가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고 하면 대박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선생님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애들한테 만약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주제를 팀플로 시켰을 때 4명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혼자서 이렇게 프로그래밍 이렇게 보통을 하게 되죠. 그래도 스트레스가 약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면 이 팀플은 그냥 하나 프로그래밍 배워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4명이 뭔가 화학적인 작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팀플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이 괜찮겠는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형 선생님께서 그 스크래치로는 뭐 수업을 해보셨다고 해서 아마 경험이 있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주제를 이제 받잖아요. 뭔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목표예요. 프로젝트에서.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서 목표로 하는 그것을 위한 도구는 스크래치로 제가 쓰는 거죠. 그래서 스크래치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고 알고리즘 설계를 하는 걸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처음에 알고리즘 수업은 1학기 때 C 언어를 하면서 이제 알고리즘 설계를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수업을 했고 그런 베이스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거 해서 아이들은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를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배우는 어떤 교과와 진로를 연계를 해서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적인 요소를 스크래치 프로그램으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현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수업을 하면서 스크래치라고 하지만 이걸 잘 이제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쉽게 보이지만 그걸 또 알고리즘 설계해서 그거를 이렇게 맞춰서 설계를 잘 해낼 수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의 역할을
제가 하나씩 주고 한 개씩 만들어내게 해요. 한 장면씩. 그러니까 개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 개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각각 만들어요. 근데 주제는 어떤 일맥상통한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것이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을 프로젝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이썬을 도구로 해서 이미 우리가 파이썬을 다 알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를 놓고 머신러닝이라는 걸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거를 프로젝트로 그러니까 팀에서 막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지를 좀 구체화 시켜야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스트레스는 될 것 같아요. 이 파이썬 저도 이제 그거를 잘 모르니까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러면서 뭔가 구현해내기 위한 거는 좀 더 세밀하게 구조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될 것 같은데 황정원 선생님이 또 잘 지도해 주시면 뭐 지도는 아니고요. 그럴 수 있는 있죠. 거기랑 소개만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이런 거 네, 있다 뭐 그 정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이썬으로 이제 뭐 거의 가는데 지금 현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처음에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을 프로젝트 수업으로 설계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파이썬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파이썬을 도구로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이제 그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걸로 프로젝트로 진행할 것이냐. 근데 사실 우리 이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도 프로젝트로 진행해 우리부터도 아닌가 하는 제 수준이 거긴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부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과정을 우리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하고, 그래서 선생님 두 분은 정보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직접적으로 구현을 하실 것 같고요. 그죠? 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하고 교감쌤하고 저하고는 또 이렇게 뭐 같이 뭘 설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요거 끝나고 나서 파이썬을 도구로 해서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화 해가지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해내면 의미가 되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세요? 그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1년 정도 과정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 이게 파이썬을 배우는 배우고 것부터 그걸 시작하면 구현해내는 1년. 네. 한 학기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예. 보통 설계를 할 때 뭐 고등학교에서나 대학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난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년을 잡아서 쭉 가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언어는 아니 뭐지 그 도구는 파이썬이라는 게 정해졌으면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는 저희 그러니까 손 선생님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는 책이 필요하네요. 책을 소개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은 그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은 어떤 텍스트가 지금 있는 걸, 예를 들어 국어는 국어 교과서라고 해서 교과서를 활용해서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을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론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구성해서 그걸 차시를 구성해서 하는 걸까요? 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선생님들이 각자 봐 갖고 '아 이거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제가 혼자서 선택을 하게 되면
뭐랄까 이런 무조건 쫓아오라 이런 식이 될 것 같고 또 여기 교원 선생님이나 저기 선생님들도 아 이런 게 좀 낫겠다 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하도 그 뭐 인공지능해서 별의별 책들이 많거든요. 정말 만화 같은 책도 있고 어떤 건 너무 또 깊이 들어가 있어서 번역맞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수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을 위한 교과서적인 파이썬 교과목도 아직은 그러니까 나와 있진 않아요, 기존에. 뭐 교육부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건 없는 거예요. 각 출판사에서도 뭐 파이썬 언어에서 뭐 인공지능 기초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그 교과서는 다 만들어져 있죠. 교과서, 예, 인문계도 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이거를 해라 해서 교육부에서 작년에 만들었걸요?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교과서를 배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지금 많거든요. 한빛 미디어나 뭐 여러 가지 책에서도 파이썬 책이나 입문책, 뭐 심화책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좀 근데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 이거를 해갖고 선생님, 나갑시다 이러기에는 조금 저기 할 것 같은데. 현경 선생님이 해보셨으니까 그럼 현경 선생님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 같은 파이썬, 경우에는 네 말씀하시죠. 예. 파이썬 교과서, 우리 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파이썬 프로그램도 있어요, 선생님? 인문계용도 있어요. 지금. C 언어 아니고요. 예, C 언어 말고 그 언어 파이썬 언어로 딱 구축하지 않고 인공지능 네. 교과서가 인문계용 그다음에 특성화용이 이렇게 작년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 아,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파이썬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예, 예. 아, 그럼 몇 차시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거는 다 보셔야 아는 거죠. 그 예, 안에.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어, 뭐 말장난 같은 얘기지만 뭐 북한산을 올라간다 그러면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 한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이동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 송파에서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쪽에 불광동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구기터널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한 거죠. 근데 일단 올라가서 보면 뭐 배운 데서 올라가서 보면 아 이쪽 길도 있었고 저쪽 길도 있었네. 근데 내가 그 길을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각자의 체력과 역량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아, 내가 올라가 봤어 하는 사람 말 듣고 지금 무조건 가자. 거기에는 나 안 가봤으니까 그냥 따라갈 거야. 는 좀 약간 오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팀 프로젝트인데 지금 어떤 텍스트를 정하자 할 때 조금 그래도 미리 보고 아, 난 이 책이 나을 것 같, 내가 소화시키기에는 내가 하기에는 이게 나 그런 의견이 충분히 다 개진된다면 해야지. 어, 제가 조금 먼저 봤다고 해서 아, 내가 배운 데는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 그리고 저쪽에 무슨 저기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가는 걸로 만 가면은 이게 팀 프로젝트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네, 현경 선생님께서는 아까 그 파이썬으로 방과후 수업에서 14차시를 구성해서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혼자 공부를 했는데요. 음, 그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아, 워낙 트윗에서 음, 초보니까, 네네. 네, 그거를 아주 좀 설명이 찬찬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그냥 이북도 있고, 그냥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올려져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책을 좀 같이 보면서 그 어떤 교재를 기본 교재는 점프 투 파이썬으로 하면서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PPT 이렇게 그냥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교과서를 딱 기준으로 해서 하진 않고요. 기본은 점프 투 파이썬으로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실습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제가 이제 따로 이것저것 책을 좀 한 세네 권은 봤죠. 근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미약하죠. 음. 그래서 네,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본서를 하나 정하고 네. 거기에 이제 차시를 우리가 좀 나눠서 네. 공부해서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기본서를 정하는 거는 저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좀 정해서 차씨를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첫 번째 하는 그 파이썬을 배우는 과정을 한 학기 분량으로 차씨를 나눠봐서 교과서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뭐 15차시 정도로 이렇게 나눠봐서 그래서 나눠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1차시, 2차시, 3차시 보면서 1차시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정원 선생님이나 현경 선생님은 정보교과 전공이시니까 그 이제 그 도구 활용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전영 선생님하고 또 저하고는 이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팀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면 선생님들이 의견 주시는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문적인 접근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같이 프로젝트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뭐 좀 잘 뭐 이렇게 좀 해나갈 것 같다. 우리 국어 수업에서 수업 설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을 좀 알려주시면 같이 융합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감쌤은 의견이 어떠실까요? 네, 일단 제가 듣기에도 일단 저는 완전히 초짜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보다 조금이라도 다뤄보셨고 아이들을 지도해 본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처음부터 같이 뭘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좀 두 분 선생님께서 좀 좀 기다려 주시고 지도 좀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문가 두 분은 프로그래밍 전문인데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닌데 프로그래밍 전문을 배워서 우리 교감쌤하고 저하고 두 분한테 도움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근데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런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아이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익히고 배워서 이 프로그래밍을 창의적으로 또 배워서 얘네가 나중에 2학기 때 이제 세상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 그리고 애들이 일단 어려운 거지만 4명이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배려해서 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플이니까 자기 의견만 막 주장하는 게 아니고 또 프로그래밍 아마 그 애들 4명이 있으면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는데 학급에서 보면 국어도 그렇잖아요. 되게 격차가 국어는 덜한데 프로그래밍을 아마 4명이 만나면 아주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있을 텐데 그 못하는 애는 되게 또 위축도 될 수 있고 근데 또 잘하는 애가 막 버스 탄다고 막 구박하고 막 이러면 그렇지 않아도 하기 싫은데 하기 싫어할 텐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아주 못하는 애랑 아주 잘하는 애가 서로 어떻게 기분 좋게 잘해서 같이 4명이 다 원팀으로 같이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연구를 우리 교과서 저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응용해 드려서 그런 저희 쪽으로는 네. 구성이 그렇게 네? 구성이 그래요. 구성이 그러네. 잘 된 거 어설픈 아닐까요? 사람, 어설픈 사람. 그래도 열심히 결국에 파이썬은 그래도 네. 열심히 배워서 저도 아니, 배우기만 배울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 하면서 아이들 경험을 간접 체험하는 것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거기서 이 학급에서 저기 이렇게 되면은 저기 우등생 황종우 형경이한테 눌려가지고 기업 이렇게 어설픈. 또 근데 이 교사들의 특징이 그거야. 사실은 별로 잘 알지 못하면서 이 뻥치는 얘기가 좀 많아요. 왜냐면 애들을 장악을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 뭐 이러면 막 이제 들은 풍어는 많아서 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사실은 교환선생님 난 몰라요. 나 초보자예요. 이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은. 다 내공이 있어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표현을 안 하고 어느 거 되는가 이렇게 보고만 있죠. 예, 예, 사실은. 너무 높은 나중에 곳이었어요. 보면 고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파이썬이라는 얘기가 물론 저도 예, 이번에 우리 융합 연구회에 들어와서 연수를 제가 이제 들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듣게 된 말이고, 옛날에 C 언어 뭐 이런 것 말은 들어봤지만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언어인 뭐 파이썬이라든지 스크래치라는 말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교감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이제 초등학교니까 얘네들이 뭐 지금 당장 그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방과후에서 하는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학교는 드물거든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런 거를 모르면 전혀 선생님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연수를 이제 이거를 해봐야 되겠다. 이 프로젝트라는 게 뭔지 내가 모르니까 한번 뭐 이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보면은 그 본 식견으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게 좋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선생님들을 지원을 하려고 제가 여기에 저기 뭐 신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건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제가 준비하고 이제 처음에 불 땡기는 거는 이제 뭐 불 지피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이썬을 이렇게 씁니다 하고 이제 뭐 그 만들고 하고서 좀 준도 나가는 걸 하는데, 마무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라고 하면 지금 이제 학습을 해서 언어를 쓰면 그걸 갖고 프로그램을 짜면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되냐, 우리 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프로젝트 수업을 스트림을 만든다 했을 때 뭘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지, 또 지금 어디서 처음에 이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각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내부를 다 말씀하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설계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선생님들에게, 우리 나머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팀 프로젝트 수업 이렇게 설계하고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연구했더니 이런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하고 모델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우리 연구회에서 소모임으로. 예, 사실 그렇게 되면 굳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우리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를 뭘 구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게 지금 황정호 선생님의 의견이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예. 네, 아니, 황정호 배우는 선생님, 거는, 네네, 말씀 잘라서 네, 죄송한데, 파이썬으로 언어를 배워갖고 이제 뭐 교과서를 택해서 배우는 거는 1차적으로 가는데, 그거 다음에 지금 우리 교수님 말대로 뭘 할 건지. 네. 지금 저는 아까 현경 선생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예, 도움이 되는 뭔가를, 그러니까 공동선에 기반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개인적인 이익에 위해서는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세상이라고 하는 아이들이지만은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보자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막 활동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좀 잘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주제까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얘네가 만들었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주제를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현경 선생님이 하셨던 그 교과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사실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건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 공돌이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뜬구름 얘기라고 생각해요. 정답은 없으면서 상당히 그 모호한 말이거든요.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럼 뭐 유엔이 지금 지속 발전한 목표 17가지를 말을 했잖아요. 그거에 부합되는 건지. 세상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꼭 거대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저도 잘 프로그래밍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소소하게 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뭔가 애들이 생각을 해낸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지금 무슨 교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뭐 단어, 예를 들어 단어를 못 외우는, 뭐 단어 외우는 거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것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일상생활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 그 학교에 뭐 지각을 아주 쉬운 예로요. 맨날 지각을 하는 애가 있는데 뭐 알람을 통해서
지가 그 습관을 고쳐주는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것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애들이 아마 이제 그 팀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배우고 나서 그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워주면, 그리고 그래서 주제를 던져주면 애들이 팀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야, 세상에 도움이 되는 거 뭐가 있을까?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때는 진짜 만들어내야 된다. 거대한 것만 생각하는, 그것도 교육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대한 걸 막 해놨다가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야,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진짜 현실에서 작더라도 정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걸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요. 교육을 시키고 그걸 깨닫게 해야지. 보통 이제 애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해보면 나중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커서 다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하고 세상 위한 일을 하겠다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그래놓고 교실에서 청소시키면 다 자기 분담 것만 하고 조금 더 벗어나서 남을 위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니네가 공부하는 이유가 나가서 세상을 위해서 큰일을 한다고 하는 건데 청소할 때 내부여가지고 조금만 벗어나고 뭐 안 하는 친구 있으면 쟤 뭐 이걸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손해보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로 나중에 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일상에서부터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하고 그런 걸 발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그러니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어떤 거라고 해서 거대한 것만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교육시켜서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선생 어떠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과하고 문과하고 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팀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이 된, 저희가 이제 4명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뭐 다른 팀이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학급에서 한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선생님이 우리한테 시킨 거죠. 파이썬을 일단 배워. 파이썬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이게 프로젝트의 주제야. 이렇게 말을 한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일단 파이썬을 배우는 게 이제, 목표고, 목표고, 그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산출물을 만드는 거. 이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주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고, 만약에 뭐 음악 수업이다. 음악 수업의 어떤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하는 구성원이다라고 했을 때는 도구가 다른 게 되겠죠. 뭐 하모니카를 배워. 그 하모니카를 가지고 화음을 넣어서 음악서 뭐 발표를 해.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4분 이제 선생님들이 모였는데 우리는 지금 프로젝트를 경험하고 그 과정을 모델링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주제는 파이썬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도움이 되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이게 프로젝트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배우는 단계가 우리 아이들을 저희가 수업을 할 때는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팀으로 그걸 프로젝트로 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배워야 될 건지가 이제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파이썬을 배우라는 주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야 프로젝트의 모델링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잘 이해했나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물론 다른 주제, 음악과나 미술과나 국어과 이런 프로젝트라면 도구나 주제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파이썬을 가지고 우리가 AI 융합 그 연구회니까 프로그램 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그 AI의 대표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산출물을 만들 때 다른 교과와 융합시키는 것도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면 그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좀 정말 해보니까 좋겠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죠. 오늘 처음
모여서 서먹서먹하고 아이들도 쭈삣쭈삣하고 나는 잘 못하는데 나는 어설픈데 이러면서 좀 창피하고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아이들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쟤랑은 별로 안 친한데 맞아. 쟤는 좀 그런데 지금 오늘 팀 구성한 반이 있는데요. 프로그램으로 했어요. 저 그 모두의 뽑기인가 그런 프로그램이 구글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막 둥둥둥둥 이런 소리가 나면서 쫙 이제 몇 초 만에 짜지니까 이런 애도 있고요. 신음소리만 내는 애도 있고 좋아서 막 이런 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게 하여튼 그런 마음 서먹서먹한 거 우리가 1차 시에 느낀 거고요. 제가 너무 많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선생님이 말해주시니까 그렇게 전이가 너무 하면 잘 되는 것 되지 같아요. 진짜 않을까요? 우리가 팀플로 만났고, 그럼 우리의 주제는 현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파이썬을 배워서, 근데 우리 파이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팀 프로젝트 수업 설계하는 거.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파이썬을 잘 배워서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팀 프로젝트 수업을 설계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그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다른 교과랑 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것까지 우리가 팀플로 잘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그 맞나요, 현경 선생님? 네. 그게 우리의 프로젝트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맞나요, 정 선생님? 정호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질문의 답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또. 아니 그뭐다 정답은 없는 거죠. 뭐 그냥 말씀하신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통해서 이 선생님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꼭 저는 뭐 다 좋고요. 일단 저기 교과서라고 하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두이 책이 참 잘 돼 있어요. 실습을 해보면 오류가 없고 그 책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보셔갖고 파이썬 책들을 이 정도면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잘 될 수 있겠다는 걸 좀 보고 나서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일방적으로 지금 이 책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이걸로 갑시다. 안 보여. 여기에는 이쪽으로. 요거는 지금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기초 입문 그래갖고 뭐 오늘 사실은 저희 학교가 그 인공지능과가 이제 처음 만들어 보니까 각 출판사에서 무지무지 와요. 뭐 이거 교과서로 채워주십시오. 이거 하는 게.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많은데 핵이시네, 핵. 예, 이게 일본 사람이 쓴 건데 뭐 만화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책도 있고 뭐 또 뒤에 어디야? 뭐 하여튼 파이썬 책이 뭐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보시고 교과서를 찍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저는 명동영 선생님처럼 그 두이 책이 다른 분야도 좀 아주 잘 나와 있고 이제 다른 선생님 얘기 들어봐도 한빛미디어의 그 두이 책이 깔끔하고 잘 돼 있어요. 예, 한번 보시고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저는 비전문가라서 그냥 보세요 이러면 많이 헷갈려서 그래도 좀 추천 도서 몇 가지를 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저 찌질이 할게요, 찌질이. 찌질이 캐릭터. 그럼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입문하고 두잇 한빛미디어의 두잇이요? 한빛미디어 두이 책이 한빛미디어가 아니고 어딘가 한빛미디어인가요? 두이 책이요? 어디서 나왔죠? 그게? 두이 시리즈에서 쭉 나와 있는데 그게 그것도 학교에서 좀 네, 봐야겠는데. 점프 투 파이썬 예. 네. 출판사가 어, 어딘지. 저도 아리까리해요. 그러면 지금 가장 많이 좋다고 추천해 주는 게 두잇인가요? 두잇? 예. 점프 투잇, 뭐 두잇. 투잇. 구글에 예. 구글에 한번 치시면 그게 전문이 다 올라와져 있어요. 두잇이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도 그냥 읽으셔도 되고
오픈이 다 돼 있어요. 구글이에요, 근데 구글. 일단 한번 쭉 보시고, 예. 네. 점프 투 파이썬 해가지고 치시면 다 점프 투 내용까지 파이썬? 점프 투 파이썬, 파이썬. 점프 투 파이썬. 네, 점프 투 파이썬. 그리고 하나 더 저기 하면 이게 좀 모임을 이제 어차피 저 줌으로 가져야 될 거잖아요. 뭐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면 이 컴퓨터 수업은 이 듀얼 모니터로 해갖고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저도 지금 죄송하게 지금 제가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보면은 전혀 감을 못 잡습니다.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뭐 말로만 들어도 하여튼 해보지 타이핑을 해갖고 이렇게 돌아가갖고 뭐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셔서 준비해서 만나야지만 어떤 이렇게 과정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혼자 강사 혼자서 쭉 나오고 마는 거예요. 그냥 관광이죠. 여행은 아니고 관광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있구나. 그래?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행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만날 때 듀얼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다 해서 만나자 이걸까요? 네네네네. 그래야지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리 설치해야 될 거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준비를 했다가. 그러니까 일단 교과서를 저도 가서 확인해 보고 이 뭐 하나 채팅방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의견 수렴을 해갖고 정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도 좀 제가 부담도 가고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거 팀 프로젝트인데 다른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셔서 나는 하는 대로 따라가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이게 사실은. 그러면 지금 제안해 주신 게 카톡방을 개설하자. 카톡방을 그러면은 개설하고 그리고 일단 기본서를 정하자. 그런데 기본서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좀 같이 보고 정하자. 그러면 그리고 책 목록은 일단 알려주신 게 점프 투 파이썬하고 파이썬으로 배우는 머신러닝 입문 정도이고 정호 선생님이 학교 가셔서 또 추천받은 책들 목록을 좀 그러면 저희 카톡방에 올려주시거나 또 현경 선생님도 또 보신 책이 있으니까 그 목록을 좀 올려주시면 그거 기본으로 하고 또 우리 교감쌤하고 저하고는 또 따로 또 여유가 되면 다른 것도 좀 검색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네. 해보면 어떨까요? 예, 예, 예. 그러면 다음번 모임은 언제 하고 앞으로 모임을 언제로 정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아마 저희가 모여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정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수요일은 괜찮아요. 아, 그러세요? 저는 사실은 수요일보다는 목요일이 좋은데, 저도 목요일이 좋네요. 아, 목요일 괜찮습니다. 예, 네, 그럼 목요일로. 예, 목요일 저녁 먹고 이 시간, 시간 괜찮으세요? 8시요? 괜찮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무슨 학회나 무슨 때는 협회나 뭐 이런 거 줌으로 모여다 보면 이렇게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데드라인을 딱 정해놔야 될 것 같아. 그 결과가 없어도 끝나는 시간이 명확해야지 이게 하다 보면 뭐 금방 12시 되더라고요. 좋습니다. 예. 그러면 10시 로 할까요? 데드라인을 10시? 맥시멈 10시요? 네. 저는 10시가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쌤 새벽형 인간이시죠? 새벽형. 저요? 아니요, 저 올빼미인데 어, 네,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려면 10시까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거를 저기 제 자리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제가 잠깐 남아가지고. 아, 정말 학교 네네. 가서요? 네. 어차피 보통 그 정도까지 일을 하니까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네, 그 뒤를 넘어가면 이제 학교를 떠나야 되니까, 네. 정말 그러면 열정적이시다.
조금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낼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1시간 7시요? 일찍 시작하고 7시 할까요? 좋아요. 9시에 끝나면 어떨까요? 저도 좋아요. 7시 시작해서 9시. 네, 저도 네네, 네. 저도 괜찮습니다. 어, 어. 그리고 요 기본서랑 이런 거 좀 정해지면 좀 계획을 어떻게 뭐 좀 진도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그 계획 세우는 거를 얘기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기본서 네네네. 정해져서 다음에 만났을 때 기본서 바탕으로 네. 해서 차시 구성하는 거 하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책을 그, 좀 카톡에서 정해가지고 미리 음, 이렇게 카톡에서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기본서를 구해서 다음 시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얘기를 하면 예,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예, 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혼자 엄청 빡세게 3, 4년 전에 했던 거가 이렇게 다시 쓸모가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혼자 외롭게 공부했거든요. 어, 역시, 예, 잘 됐네요. 그럼 잘 됐네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뭐 목적이라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이제 C 언어는 이제 안 가르칩니다. 참 그게 궁금했는데요. 정호 선생님은 예, C언어로 저희 그 연수도 해주시고 하시는데 C언어를 안 하고 예, 파이썬을 선택하는 거 요즘 추세가 그런 예, 거. 예, 이 예, 이유가 추세가 뭐예요? 그래요. C언어는 왜냐면 오픈되어 있고 네, 네. 네, 배우고 저 무료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나라 학령 인구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 느끼는 거죠. 왜냐면 저희 학교는 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먼저 나가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남이 하는 거 쫓아가서는 이제 선도학교 이게 좀 힘들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아직까지 C 언어 가르치는 데 있는데 이제 C 언어는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빼고 파이썬으로 가자. 어차피 프로그램 언어 다루는 툴은 똑같으니까 문법하고 뭐 거기에서 그런 걸 배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짜는 거니까 그 마찬가지로 이제 뭐 그런 거죠. 이제 영어를 배우냐 일본어를 배우냐 뭐 아니면 나는 아프리카의 언어를 배우겠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가서 저도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독학으로 배우신 분도 있고 또 준비도 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약한 거는 첫 술에 배부르는 건 없지만 미션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 뭐 음, 주제 설명하고 미션이나 비전 부분이 이제 음, 공감돼 갖고 이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희가 좀 약간 오늘 좀 한 번에 다 말하기 같이 힘들어가지고 의논해서 그걸 가르칠 때 예, 앞에 동기유발을 어떻게 해서 애들이 이걸 막 배우고 싶게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한 예, 미션을 줘서 배운 걸 익히게 하고 즐겁게 익히게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로 설계하면 다른 선생님들 파이썬 이제 수업에서 적응하려고 할 때 힘들어하거나 어려워서 막 안 하려고 하는 애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협업해서 뭔가 동기유발, 미션, 다시 뭐 반복해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수업을 설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대답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감사합니다.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 줌 회의가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의사소통이 막 보면 이제 말소리하고 얼굴 표정만 보고서 하니까 이게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게 롱 시간이 되면 집중력이 약해지고 뭐 그런 장단점을 얘기하는데 보고서만 하면 이렇게 제스처나 이렇게 다른 언어 외에 다른 걸 보고 이제 판단해서 서로 인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것만 보다 보니까 오해도 할 수 있고 또 명확하지도 않고 또 첫 시간에 이렇게 또 말을 장황하게 하는 게 좀 힘들지만 이 선생님들이 돼서 참 말들은 다 잘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쩌면 또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모이신 건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 나중에 봤더니 막 다 너무 나와. 저도 모르겠어요. 좀 너무 욕심인지 아닌지 또 근데 같이 이제 팀 프로젝트랑 애들만 시키지 않고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서 어떤 걸 구현해보고 이렇게 해봐야 이런 게 어렵구나. 야,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서 처음에만 그죠? 이제 그런 네, 생각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1년 단위로 우리 4명에서 팀 프로젝트를 1년을 장기적으로 팀 프로젝트 하면 우리 스스로 장기 팀 프로젝트를 해본 거의 최초의 교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좀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여기서 끝낼까요? 네. 네. 오늘도 한마디 소감 한 말씀씩 하시고 끝내시겠어요? 어떠실까요? 저기 그 14일 날 저희가 모이잖아요. 이제 14일 날 네. 다시 모이게 되면 그때는 책을 가지고 모여야 되니까 그 전에 카톡방을 이제 오늘 바로 이제 카톡방을 개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책을 그 레퍼런스를 좀 올려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결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레퍼런스를 언제까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오늘이 지금 6일이니까 올려드릴게요. 8일까지 바로 지금 바로요? 아니, 제가 책꽂이 임무만 올릴게요. 저 고지 않은 건 잘 몰라서. 네네. 저는 아무래도 보신 것들을 올려주시는 게 그래도 저희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또 좀 인터넷이나 뭐 어디서 찾아보고 이제 그러고 14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 저는 마무리하셔도 너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 네, 네. 설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인사하더라? 이거 뭐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건가요? 우리 인사를 뭐 정할까? 이것 얘들 이것도 해요. 네. 이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것도 네, 생각해봐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